연구자들이 수많은 놀라운 종들을 기록해왔지만 자연계는 여전히 호기심과 경이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발견들을 계속 선사하고 있어요. 독특하게 좁은 두개골을 가진 70cm짜리 생물부터 머리 위쪽에 눈이 달려 있어서 마치 위를 올려다보는 듯한 바다 생물, 그리고 투명한 날개를 가진 해양 민달팽이가 우아하게 떠다니며 움직이는 모습까지, 이번 여정에서는 지금까지 관찰된 가운데 가장 매혹적인 23가지 생물을 소개할게요. 자, 함께 뛰어들어 볼까요? 멕시코에서 온 외국 아이. 2007년 5월에 멕시코의 한 농부가 자기 농장 근처 습한 곳에서 이상한 생물을 발견했어요. 그 생물은 길이가 약 70cm쯤 되고 길고 좁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능형 외계인의 새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긴 꼬리와 드러난 척추, 큰 머리와 눈 때문에 이게 파충류나 털없는 다람쥐원숭이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죠. 발견된 지 2년 후에 연구자들이 그 이상한 시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분석 결과 관절은 인간과 어느 정도 비슷했지만 뼈 구조는 도마뱀과 비슷한 특징을 보였고 이빨은 사람처럼 뿌리가 없었어요. 이 사건은 메테팩 생물로 알려지게 됐고 많은 자료에서는 이 전체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로 보고 있어요. 별보기 물고기. 과학자들이 별보기 물고기라고 불리는 독특한 물고기를 기록했어요. 이 물고기는 머리 위쪽에 눈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답니다. 이 종은 보통 몸의 대부분을 모래나 진흙 바닥 아래에 묻고 지내요. 먹이가 위로 헤엄쳐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눈과 가끔 입만 드러낸 채로 숨어 있죠. 작은 물고기나 다른 바다 생물들이 지나가면 별보기 물고기는 재빨리 공격해서 이를 향한 입으로 상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잡아채버려요. 일부 종은 독이 있는 가시도 가지고 있고 몇몇은 방어용으로 약한 전기 충격을 낼 수도 있어요. 이런 행동이 다소 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특징들은 별보기 물고기가 자연 서식지에서 효과적인 매복 포식자로 살아가는데 그냥 도움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형태의 생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음 생물은 너무 우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식자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할 만큼 아름다워요. 바다천사. 바다천사는 투명한 몸이 인상적인 원양성 바다 민달팽이로 짐노소마타 그룹에 속해요. 종종 날개 같은 옆쪽 돌출부가 있어서 바닥을 기어 다니는 대신 넓은 바다를 헤엄쳐 다닐 수 있답니다. 투명하거나 살짝 색이 들어간 몸과 위로 퍼덕이는 날개 때문에 거의 환상적인 모습이에요. 비교적 작은 편인데 많은 종이 길이가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되고 찬물에 사는 종 중에는 최대 7에서 8cm 정도까지 자라는 녀석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생물들은 효과적인 포식자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은 특수한 입콘이나 갈고리 달린 촉수를 사용해서 껍질 있는 익종류를 잡아채요. 그 몸통을 껍질에서 빼내서 통째로 삼켜버리죠. 유선형이고 젤리 같은 몸, 날개 모양의 지느러미, 그리고 포식자 생활 방식 덕분에 원양 환경에서 우아하면서도 효율적인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아함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다이버들이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건지 헷갈리게 만든 생물로 넘어가 볼까요? 바다 거미. 이 다이버들은 너무 독특하고 매혹적인 바다 생물을 만났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기했죠. 커다란 바다 거미처럼 생겼고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움직임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일부 바다 거미들, 특히 바티노무스 종들은 심해와 중층대에서 알려져 있어요. 이 동물들은 얕은 물에 사는 친척들에 비해 다리가 길거나 몸집이 비정상적으로 클 수 있죠. 다이버들은 처음에 이걸 바다 거미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연구 결과 실제로는 등각류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 발견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부분이 불분명해요. 연구자들은 이 흥미로운 생물에 대해 여전히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음 생물은 몇 안 되는 동물들처럼 외모를 바꾸는 녀석이에요. 리본 장어. 장어들은 일부 종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리본 장어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전기 장어와 달리 리본 장어는 전기 충격을 줄 수 없답니다. 리본 장어는 눈에 띄는 외모와 놀라운 생애 주기로 유명해요. 보통 어린 개체 때는 검은 몸에 노란 지느러미를 가지고 태어나죠. 수컷으로 성장하면서 밝은 파란색 몸에 노란 무늬로 바뀌어요. 나중에는 많은 리본 장어가 암컷으로 변신한다고 믿어지는데 암컷 생식기관이 발달하고 생생한 노란색으로 변한답니다. 리본 장어가 완전히 노란색으로 보일 때는 암컷 단계에 있다고 여겨져요. 바다 미인. 치명적인 바다 미인은 바다에서 발견되는 가장 특이한 생물 중 하나로 여겨져요. 대부분 길이가 약 2cm 정도에 불과하지만 어떤 개체들은 7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더 흥미로운 점은 사냥하는 방식이 정말 빠르다는 거예요. 놀라운 속도로 움직여서 쫓는 먹잇보다 물속을 더 빨리 헤엄칠 수 있죠. 이 바다 미인들은 육지에서 볼 수 있는 민달팽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투명한 몸 때문에 쉽게 눈에 띄어요. 몸속 장기들이 물속에서 비쳐 보이니까 정말 인상적인 외모를 가지게 되죠.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먹이를 잡아먹을 때 사용하는 작은 다리 한 쌍이에요. 이 녀석들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건 정말 대단한 경험일 거예요. 바다 달팽이. 이제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해변에 거대한 생물이 누워 있어요. 그 커다란 형태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죠.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상한 덩어리를 자세히 보려고 하다 보니 근처에서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지만 알고 보니 바다 달팽이 무리가 그 표면을 기어다니며 부드러운 조직을 먹고 있는 거였어요. 이 달팽이들은 예상 외로 빠르게 움직이는데 달팽이는 항상 느리다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네요. 해안가에서 벌어지는 이런 놀라운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정말 인상적인 순간이에요. 아포레미아. 바다 표면 깊숙이 과학자들이 서우주 해안 근처에서 아포레미아 속의 아름다운 군집을 발견했어요. 각 군집은 많은 주이드라는 전문화된 다세포 단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함께 모여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기능하죠. 특히 한 놀라운 사례에서 표본이 나선형 고리를 형성하며 촬영됐는데 길이가 대략 47m 정도로 추정돼서 알려진 동물 중 가장 긴 축에 속해요. 군집 내의 여러 주이드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요. 어떤 건 떠다니는 데 도움을 주고 어떤 건 먹이를 섭취하고 또 어떤 건 움직임을 담당하죠. 이는 깊은 바다 생물의 협력과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주는 멋진 예시예요. 두머리 회색고래. 2014년 1월 5일 멕시코 바하 칼리포르니아 반도의 태평양 연안에 있는 라구나 어허데 리에브레 서코 스케먼스 라군이라고도 불려요. 에서 어부들이 연결된 회색고래 새끼 한 쌍을 발견했어요. 이 작은 사체의 길이는 대략 2에서 3m 정도로 일반적인 갓 태어난 회색고래 새끼보다 훨씬 작았어요. 과학자들은 대형 고래에서 이런 일이 극히 드물다고 밝혔죠. 이 발견으로 조직 샘플을 채취해 연구하게 됐어요. 일부에서는 이 이상이 방사능이나 다른 환경 요인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연구자들은 방사능 영향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보고했어요. 뱀파이어 오징어. 바다의 황혼지대 깊숙이 몬터레이 베이 수족관 연구소와 다른 기관들의 연구자들이 뱀파이어 오징어, 학명 뱀피로테우티스 인페르날리스를 관찰했어요. 이 녀석의 크고 위쪽을 향한 눈은 수면 아래 멀리 어두컴컴한 물속에서 움직임을 감지하는데 정말 탁월하답니다. 이 심해 두 종류는 독특한 포식자 방어 자세를 취해요. 거미줄처럼 연결된 팔을 몸 주위로 감싸고 가시와 생물발광 끝부분을 드러내는데 이 모습이 때때로 안팎이 뒤집힌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흔히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지만 이 종은 뱀피로모르피다목의 유일한 생존종으로 많은 고대 특징을 간직하고 있어요. 대중적인 설명에서는 수백 피트 아래에서 발견되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600에서 900m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깊이에 서식한답니다. 파이크 장어. 호주 원산의 해양 장어로 알려진 커먼 파이크 장어가 있어요. 이 녀석은 호주 동부 해안, 뉴사우스웨일스주를 포함한 강어기와 연안의 부드러운 바닥 서식지를 좋아해요. 몸이 길고 큰 포식자 장어로 눈에 띄는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길이가 거의 2m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보통 모래 속에 숨어 머리만 내놓고 먹잇감을 매복해서 기다리죠. 특이한 모양과 사납게 생긴 턱 때문에 바다 괴물이나 이상한 심해 생물로 오해받기 일쑤지만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는 한 위험하지 않아요. 다음 생물은 깊은 바다를 떠다니는 부드러운 등불처럼 빛나요. 랜턴 젤리피시, 판데아 루브라 같은 심해 젤리피시가 있어요. 이건 태평양, 특히 몬터레이 캐니언 같은 곳에서 발견되는 심해 히드로충이에요.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수천 미터 아래에 살기 때문에 정말 희귀하고 신비로운 존재죠. 이 젤리피시는 투명한 종 모양 몸통에 깊은 빨간색 내부 구조가 있어서 잠수정 불빛에 비추면 등불처럼 보이지만 자체적으로 강한 생물 발광을 내지는 않아요. 종은 작아요. 보통 7에서 8cm 정도 너비이고 길고 섬세한 촉수를 늘어뜨려 떠다니는 먹잇감을 잡아먹죠. 극한 깊이에 사는 탓에 과학자들은 이 녀석의 행동, 수명 주기 또는 실제 분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종 중 하나로 여겨진답니다. 해삼. 연구자들이 깊은 바다에 사는 해삼 한 종을 발견했어요. 이 해삼은 몸이 거의 투명해서 내부 장기를 그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맑아요. LPD과에 속하는 이 종은 태평양의 2000m가 넘는 깊이에서 관찰됐는데 투명한 몸을 통해 주황색 내장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해삼으로는 드물게 지느러미 같은 부속질을 이용해 짧은 거리를 헤엄칠 수 있어요. 이 동물들은 바다에 아주 외딱하고 영양분이 부족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행동이나 색깔, 생태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투명한 몸과 특이한 적응력은 심해에 숨겨진 삶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죠. 바다팬. 바다팬은 독특하고 우아한 해양 동물이에요. 부드러운 해저 퇴적물의 뿌리를 받고 사는데 보통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바다에서 살아요. 한 마리의 생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다팬 하나는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개별 폴립들의 군집이에요. 중앙줄기를 형성하는 주 폴립이 있고 다른 폴립들은 먹이 섭취, 번식, 물 끌어들이기 같은 역할을 나누어 맡아요. 모양이 옛날 기펜을 닮아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어떤 종은 만지면 부드러운 생물 발광으로 은은하게 빛나서 어두운 바다에서 반짝이는 아름다운 효과를 만들어내죠. 이엽을 느끼면 몸에서 물을 빠르게 뿜어내 퇴적물 속으로 쏙 들어가 포식자를 피할 수 있어요. 탐사가 어려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일상 행동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미스터리지만 관찰할 때마다 이 심해 군집이 얼마나 놀랍고 복잡한지 새롭게 깨닫게 돼요. 바람 타는 돛 달린 해파리, 벨렐라, 흔히 바람 타는 선원이나 인드세일러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전 세계 따뜻하고 온대바다의 수면에 떠다니는 군집 하이드로충이에요. 작은 타원형 불에 위에 뻣뻣한 돛 같은 구조물이 올라가 있고 아래로는 플랑크톤을 잡는 촉수가 늘어져 있어요. 계절 바람과 해류가 딱 맞아떨어지면 벨렐라 무리가 큰 덩어리나 떼로 해안으로 밀려오는데 특히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의 태평양 연안에서 엄청난 숫자로 밀려와 해변을 뒤덮어요. 이렇게 모이면 해변이 선명한 파란색이나 보라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죠.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무해해요. 쏘는 세포가 약해서 대개 가벼운 자극만 줄 뿐이에요. 스스로 방향을 조절하지 못하고 바람의 의지에 움직이기 때문에 해변에 도착하는 건 의도적인 게 아니라 우연이에요. 하지만 이제 바다 표면에서 해저로 돌아가서 이장술의 달인을 만나볼까요? 리피시 드래곤. 리피시 드래곤은 호주 남부와 서부 해안물에서 발견되는 가장 독특하고 아름답게 위장된 동물 중 하나예요. 보통 얕은 수심부터 중간 깊이 정도에서 살는데 종종 해초와 잘피가 무성한 곳에서 지내죠. 그곳에서 잎사귀 모양의 몸이 주변에 떠다니는 식물들과 완벽하게 어우러지거든요. 이 섬세한 잎 모양 돌기들은 헤엄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위장용이에요. 대신 작은 투명 지느러미가 부드럽게 리피시 드래건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죠. 주변 해초처럼 좌우로 흔들거리며 움직이다 보니 포식자들이 알아채기 정말 어렵답니다. 길고 집처럼 생긴 주둥이는 주요 먹이 도구로 일반적인 턱이 없어서 작은 갑각류나 플랑크톤,
기타 작은 먹이를 빨아들이는 데 쓰여요. 주요 먹이 도구로 일반적인 턱이 없어서 작은 갑각류나 플랑크톤, 기타 작은 먹이를 빨아들이는 데 쓰여요. 블루힐의 공포. 2009년 9월 파나마의 작은 마을 세로 아술에서 4명의 10대들이 동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상한 생물을 만났어요. 10대들은 그걸 괴물이라고 표현하며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했죠. 무서워진 아이들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돌을 던졌어요. 결국 그 생물을 제압하고 나서 시체를 근처 물로 밀어 넣었답니다. 고 신문에서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동굴에 사는 캐릭터에서 따와 이 생물을 골룸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이 이야기가 빠르게 주목을 받았지만 나중에 과학자들은 그게 전혀 괴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물속에 오래 있어서 털이 빠지고 피부가 부풀어 올라 매끄러워 보이는 분해된 나무늘보의 시체였다고 믿고 있죠. 누디브랜치의 바다. 누디브랜치라고 불리는 바다 민달팽이는 바다에서 가장 놀라운 생물 중 하나예요. 밝은 색깔과 독특한 생존 전략으로 유명하죠. 이 동물들은 처음에는 껍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장하면서 껍질을 벗어버려요. 대신 다양한 적응 능력에 의지해서 강인하고 매력적으로 살아가죠. 많은 누디브랜치들이 히드로이드나 말미잘, 독이 있는 해면을 먹는데 먹이에서 직접 방어물질을 저장하는 희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들은 히드로이드에 있는 쏘는 세포를 모아서 특수 조직 안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보호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종들은 해면에서 독성 화학물질을 흡수해서 자기 방어수단으로 바꾸죠. 선명한 색깔은 포식자들에게 자신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해주고, 느리고 우아한 움직임은 수중 세계에서 돋보이게 만들어요.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누디브랜치는 해양 동물들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영리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지 강력한 예시랍니다. 꿈틀거리는 블롭 조각. 텍사스 해변에서 야생동물 관리부서가 정기적인 해양생물 조사를 하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걸 발견했어요.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걸 마주쳤죠. 이전에 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바다 생물을 찾은 거예요. 이 이상한 발견에 호기심이 생긴 팀이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놀랍게도 손바닥에 쏙 들어갈 만큼 작은 검은색의 쫀득쫀득한 동물이 드러났어요. 크기가 겨우 몇 인치밖에 안 됐지만 그 독특한 모습 때문에 모두가 이게 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이 기이한 생물을 1958년 공포 영화 더 블롭에 나오는 섬뜩한 블롭과 재빨리 비교했어요. 그 영화는 당시 관객들을 무섭게 만들었죠. 오징어벌레. 오징어벌레는 과학적으로 테우티도드릴루스 사메라고 불리는 심해에서 발견된 가장 특이한 생물 중 하나예요. 처음으로 셀레베스 해에서 약 9,000피트, 즉 약 2,700m 정도의 깊이에서 발견됐는데, 이 이상한 동물은 그 놀라운 외모로 바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어요. 일반적인 벌레 같은 몸통 대신 머리에서 길고 유연한 먹이 촉수가 여러 개 뻗어나오고 몸 양쪽에 짝을 이룬 부속지가 많아서 헤엄칠 때 부드러운 파도처럼 펄럭거려요. 카메라로 보면 이 움직임이 어두운 물속을 떠다니는 수백 개의 작은 다리처럼 착시를 일으켜서 오징어벌레가 거의 외계 생물 같은 느낌을 주죠. 이 종은 떠있기 위해 애쓰지 않고 안정적이고 조절된 움직임으로 헤엄쳐요. 그 섬세한 움직임 패턴이 보는 사람을 차분하고 황홀하게 만들어요. 외계 상어, 프릴상어. 프릴상어는 심해 상어종으로 뱀장어 같은 몸통과 원시적인 외모 때문에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느낌을 줘요. 여러 줄로 배열된 약 300개의 바늘 같은 이빨이 있고 유연한 턱 덕분에 자기 몸 크기의 절반 정도 되는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어요. 깊고 어두운 바다 부분에 살고 표면이나 얕은 물로 거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신비롭죠. 그래서 흔히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려요. 외모가 좀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알려진 행동과 서식지를 보면 심해에 매력적이고 취약한 생물로 확실히 분류돼요. 이상한 아기. 호주는 특이하고 다양한 야생동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해변 중 하나에서 발견된 게 현지 사람들을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작은 아기 같은 게 발견됐는데
사람 같은 특징과 신화 속모습이 섞인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모두가 바로 관심을 집중했죠. 그 작은 몸집은 미끄럽고 젖은 층으로 덮여 있어서 거의 마법 같은 느낌을 줬어요. 인어 이야기 속 생물처럼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아기가 머리를 살짝 들고 희미하게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과학자들이 그 신비로운 존재를 조사하러 왔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연구를 해도 이게 대체 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했대요. 이상한 아기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어디서 왔는지, 이런 이상한 상태로 해변에 떠밀려 왔는지에 대한 온갖 추측과 질문이 끝없이 쏟아졌어요. 부분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바다에 이상하게 버려진 듯한 모습이었거든요.